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그 치열했던 로스쿨 시험도 다 끝났고요.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막 쏙쏙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험생들 로스쿨 시험 대비하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은 로스쿨의 이번 전국적으로 경쟁률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로스쿨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25개 로스쿨이 있고요. 기본적인 입학 정원은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5,500명 정도가 로스쿨 시험에 응시를 해서 5.75대 1, 거의 6대 2 되겠죠. 6대 1에 이를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로스쿨 시험 보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리트 시험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 리트 시험에 올해 응시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17,500여 명.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스쿨이 블랙홀이 돼버렸다. 모든 인재를 빨아먹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인재가 이쪽으로만 몰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과학도도, 공학도도, 예술학도도, 문학도도, 사회과학도도 다 로스쿨 하는데 이게 뭐냐. 심지어는 공무원이라든가 직장인조차도 늦게 나면 로스쿨에 들어오기 위해서 실은 눈치를 보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실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당부를 떠나서 로스쿨이 인기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로스쿨 이외의 또는 법조인 이외의 직역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또는 안정감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방증인지도 모르겠어요. 양면이 있는 것이니까는요. 근데 저는 실은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다든가 또는 인기가 있는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라든가 이런 각도의 논의도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로스쿨이 다른 인재를 빨아들이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인기 있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과연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우리는 건실하고 실력 있고 인격까지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해낸다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이었나요? 그 법학교수회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학은 위기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 법학의 위기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실은 로스쿨이라든가 변호사 시험 등의 제도의 문제로부터 초래됐다. 그리고 로스쿨에서의 교육 과정은 더 이상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아주 신랄한, 그러면서도 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도 로스쿨 교수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아닌 면이 있는데 분명히 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고 반박할 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고 괴롭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로스쿨이 도입돼서 좋아진 점 진짜 많거든요. 많은 학생들에게 문호가 개방됐고요. 다양한 전공자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노력해온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함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로스쿨이 2009년에 도입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5년이 됐거든요. 한 15년 정도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문제점을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시점이 이미 됐고 어쩌면 그 시점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점 우리가 로스쿨 도입이 된 10주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했어도 결코 빠르지 않은 거인데 벌써 우리가 5년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현행 로스쿨의 장점은 무엇이었고 혹시라도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교수 입장에서 또는 법조인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실은 우리 로스쿨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즉 로스쿨은 법조인이라는 실무가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실무 능력의 강조도 굉장히 필요한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케이스로를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 법전에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성문법 국가고 이 성문법 국가는 개념법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개념법학은 법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로스쿨에서는 실은 법학이 죽어가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죽어가는 법 기능인 법조인 양성이란 면에 우리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운은 없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학 중에서도 특히 기초법학은 사실상 모든 전국의 25개 로스쿨 모든 로스쿨에서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법학이라는 것은 모든 제도, 모든 문화의 마지막 정점이거든요. 역사, 문화, 예술, 문학,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기초법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조인들도 아무리 실무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 법철학, 법사회학, 법심리학, 법경제학, 법제사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와 배경 지식이 없을 때 그들이 해석해내는 법 해석 능력의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를 모르고서 이 문화를 모르고 이 경제를 모르고 이 역사적 배경 없이 해석해내는 것은 사실상 껍데기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로스쿨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철학 교수님 절대로 안 뽑습니다. 설사 정년퇴직한다 할지라도 거의 없습니다. 뽑는 이유가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법철학 전공 교수님께서 정년퇴직하신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뽑고 더 심각한 것은 뽑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은 민법, 제가 민사법 전공하고 있는데 민법, 그중에도 실무가 중심을 원하고 그렇게 교과가 좀 편성되기를 원하니까 또 학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기초법학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법학이라는 학문도 고사되고 학생들이 설사 설강이 되고 교수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됐죠. 폐강되기가 일수죠. 이거 진짜 전국 공통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로스쿨이 출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로스쿨별로 특성화를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어떤 대학은 지적재산권에, 어떤 대학은 뭐 해양법학에, 어떤 것은 경제 쪽에, 뭐 이렇게 특성화를 삼았고, 저희 대학도 실은 우리 대전에는 특허법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허청이 있고, 지식재산권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표방을 했고, 교수님들도 뽑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요. 왜? 변호사 시험에서 짧게 공부하고 좋은 효과 낼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선택 과목을 듣는 경향이 있고, 이걸 무시 못하고 다른 로스쿨도 아마도 대동소이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노스쿨 3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짧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3년도 굉장히 길 수도 있거든요. 경제력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빨리 직장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고요. 빨리 잡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 실은 어렵고, 또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너무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3년이 정말 길어질 수도 있고 부담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렇지만 일정 수준의 법률가로서의 법 해석 능력, 법 적용 능력을 기르고 나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이론과 실무가 겸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법 이론도 제대로 못 되고 법 실무도 제대로 안 되고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서도 6개월 동안의 실무를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실은 유용하게 또는 생산성이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고민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와서 여기서 법을 배워서 다양한 직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실은 다양한 전공자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다양한 연령대는 없어요.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주부, 공무원들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왜? 풀타임 3년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 주부생활 겸직하면서 육아하면서 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같이 야간 로스쿨, 파타임 로스쿨, 이브닝 로스쿨 도입하자 하도 절대로 끔찍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로스쿨은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로스쿨, 야간 로스쿨 단점도 분명히 있죠. 왜 없겠어요. 이제 뭔가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에 틈바구니가, 고민에 들어갈 틈새가 열리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노스쿨 도입할 때 기존 법조인들이 반대가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노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법시험 출신들이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다.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세상은 변했다. 이것 때문에 도입을 주장했고, 결국은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도입이 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최소한 논의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실은 로스쿨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 인식은 로스쿨이야말로 금수저들만의 리그다 하는 냉소적이고도 비판적 또는 불만적 시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로스쿨이 어느 순간 벌써 로스쿨 개혁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로스쿨을 도입했습니까?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그때 반대했던 분들도 역시 노숙을 내가 그때 반대했었지만 역시 잘 돼가는구나. 내가 그때 약간 생각이 짧았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노숙을 찬성했던 사람도 내가 좀 잘못했었나? 생각이 짧았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반대했던 사람은 그거 봐라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이런 문제점 분명히 있을 거라 했지. 근데 그거 무시했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노스쿨 제도도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렵고, 거기를 통해서 배출된 능력 있고 성실한 노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친구들조차도 도매금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도 역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법조인 사이에서도, 노스쿨 사이에서도 노스쿨 15년을 되돌아보면서 회고와 전망을 통해서 장점은 더욱 살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서 개혁을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노스쿨이 더욱더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점에선 저도 실은 문제점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정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